너는 몇 번? 672번부터? 다른 분들은 672번 앞에 모르는 거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풀이합니다. 71번은 두 개의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4, 4분면에서 교점이 발생하도록 하는 양수 피해값의 범위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정확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서 무슨 말하는 건지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 건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값이 왼쪽으로 4분의 1만큼 이동한 거네? 4분의 1이면 되게 조금 이동한 거잖아. 이거 그럼 어떻게 그리냐 이거를? 정근사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빵데이 반연수의 값이 누구야? 빵데이 반의 마이너스 2? x한테 뭘 대입해야지 1 나오지? x한테 뭘 대입하면 1 나와요? 4분의 7? 4분의 3을 대입해야지 빵 나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4분의 3인가요? 이런 로그 함수가 지금 첫 번째 함수입니다. 두 번째 건 감소하는 그래프인 것 같은데?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교점이 4, 4홈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근데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소한 녀석의 교점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소한 녀석이거나 이렇게 감소하면 안 되는 거죠. 요 사이에서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 4홈에서 교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 절편값 가지고 문제 풀어하는 것 같은데? 점의 좌표 4분의 3,0을 지나도록 하는 P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점의 좌표 0,-를 지나도록 하는 P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그게 양쪽 끝에 있는 범위 알파 베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4분의 3,0을 대입했습니다. 0이 나오려면은 진수 있는 숫자가 1이어야 돼?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2분의 P의 값 1이라고요? 그럼 P의 값은 2분의 1인가요? 두 번째 거 0,-2?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9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2분의 P의 값이 9란 얘기구만. 그럼 P의 값은 18인가요? 두 개 값을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이 9인 것 같아요. 현우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672번은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삼각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ABC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정삼각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삼각형이면 AC가 지금 Y축의 평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AC의 값은 지금 Y축의 지금 평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점 좌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한 변 길이의 값이 2라고? 한 변 길이의 2라는 건 로그 함수가 위로 두 칸 이동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한 변 길이 A씨의 길이가 2여서 여기는 높이의 값이 루트 3이라고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미수의 값을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B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B점 좌표를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A점과 B점은 이 로그 함수에 있는 점이고요. C점 좌표의 값은 이 로그 함수에 있는 점이어서 변수의 값을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PQ의 값이라고 놓지 말고 셈이 지금 H라고 하는 선의 값을 여기 눈금의 값을 T라고 하겠습니다. T라고 하면 A점의 좌표의 값은 누구죠? 이건가요? B점 좌표는요? T, 로그 2의 T인가요? B점이나 C점. 그렇다면 B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H점의 좌표는 누구죠? 두 개 더해서 1로 나눠주면 돼요? 그게 누구지? 이건가요? 두 개 더해주면 로그 2의 4t 제곱인데 2분의 1 곱해주면 지수의 4t의 제곱에 2분의 1 승이니까 2t인가요? 현우 이해 안 됐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4t 제곱이야.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그럼 2분의 1이 지수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값은 이렇게 되면 b점 좌표의 값은 뭐이지? h가 이렇게 되면 t-루트 3, 로그 2의 2t인가요? h하고 y좌표 똑같으니까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건 b점 좌표에 대해서 구하라면서요? b점이 여기 지금 p이고 이게 q인 셈이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t-루트 3의 제곱 곱하기 at. t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 이제 t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네요. t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b점 좌표의 값이 이 그래프에 있다고 놓고 풀기만 하면 되겠네 이제. 그럼 b점 좌표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b점 좌표를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로그 2의 et의 값은 로그 2의 4 곱하기 t-루트 3인가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진수값이 똑같을 거니까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t-2루트 3인가? 따라 t의 값은 2루트 3입니다. 2루트 3을 대입했습니다. 앞에 건 3이고요. 뒤에 건 6루트 3인가요? 아니다, 4루트 3인가요? 답이 12루트 3이네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675번으로 갔습니다. 675번은 0부터 2분의 1까지 범위는 a에 대해서 y는 x라는 직선과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p, p입니다. 근데 y는 x라는 녀석과 로그 2a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은 q, q입니다. 미세값이 0과 1 사이에 있고요. 2배 해도 미세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감수함수인 거죠. 둘 다 감수함수인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y는 x랑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점선입니다. 로그 함수 두 개를 그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미세값이 먼저 a인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a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면은 미세값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약간 이렇게 그릴까? 이 점 좌표의 값이 1,0입니다. 이 로그 함수의 값이 y는 로그 ax라고 한다면 y좌표 1 나오는 x의 값이 누구라고요? a라고요? 그 다음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요. 그 다음 로그 함수의 그림은 2a를 대입해야지 나오는 건가? 미세값 2a인 로그 함수는?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된 로그 함수겠네? 얘가 y는 로그 2a의 x입니다. 이제 이 상황 하에 교점 좌표의 값이 이 점 교점이 p, p, 이 점 좌표의 값이 q, q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p점과 q점에 대해서 문제 질문에 답하세요. 첫 번째 p의 값이 2분의 1이면 a의 값은 4분의 1인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이 첫 번째 교점의 좌표가 a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b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이 p, p인데 p의 값이 기억에서는 2분의 1이라면서요. 그때 이 로그 함수가 미세값이 a인 로그 함수가 이 점을 지날 때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값이 로그 a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려면은 a의 값이 누가 있어야 되죠? 미세값이 4분의 1 돼야지 2분의 1 제곱에 2분의 1이 돼야지 이 분모로 나가서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기억은 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PQ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합니다. PQ의 대소관계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P가 큰가요? Q가 큰가요? A점의 X좌표의 값은 P고 B점의 X좌표의 값은 Q라면서요. 네, Q가 더 큰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는 A의 P 플러스 Q승과 E의 Q승 PQ?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P의 값은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P의 값 구할 때? P를 구해라면 니네 어떻게 구해? P를 구하라고 한다면 Y는 X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AX를 갖다 놓고 P를 구하는 거야? 이거의 근이 P인 거잖아. 그럼 P를 갖다 대입한 게 등호 성립할 거고요. 이걸 지수로 바꿨습니다. A의 P승의 값이 P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y는 x라는 녀석과 로그 2a의 x의 값을 똑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은 이거의 근이 q인 거죠. 그럼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2a의 q가 될 거고, 따라서 2a라고 하는 녀석의 q승의 값이 q인 건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뭔가 만들라는 얘기구만. 두 개 곱하라는 얘기인가?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는데? 2의 q승하고 a의 p 플러스 q승의 값이 pq란 얘기예요? 선생님 두 개 곱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을 2의 q승으로 나누는 거밖에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이것도 참인 것 같은데요? 되신 거 맞나요? 교점의 좌표가 연립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단순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이죠? 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가훈이 여긴 지금 풀어져 있는 거 맞아요? 81번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관계가 역함수의 관계인지 파악하는 걸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아. 두 함수의 관계는 미세값이 a인 지수함수를 위로 k만큼 이동한 거고, 미세값이 a인 로그함수의 값을 오른쪽으로 k만큼 이동한 거라서 지수함수의 y축 방향 이동과 역함수의 x축 방향 이동이 똑같은 값이면 우리는 그 녀석은 서로 역함수라고 할 수 있나요? 둘은 역함수 관계 있고요. y는 x 대칭입니다. 그때 만나는 교점이 두 점이 된다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두 점입니다. 그럼 이미 지수함수의 값이 만약에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있고 감소하는 로그함수가 있으면 교점은 항상 몇 개야?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으면 교점은 항상 한 개입니다. 둘 다 모두 감소하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입니다. 아, 근데 문제 얘기했구나. 이미 미세값 1보다 크다고 증가함수라고. 둘 다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증가할 때 교점 좌표를 AB라고 한다면 fx한테 1대 방과 g한테 5대 방을 구하세요.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의 값이니까 y는 x 대칭일 거고요. 여기가 y는 x라는 선이 있을 거고요. 역함수의 값은 그거 대칭한 녀석의 역함수의 값이 존재할 겁니다.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AB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AB점 사이의 간격을 알려주네? AB점 사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지금 4루t라고요? 우리가 뭘 알고 있는데요? B가 A보다 X로 Y, X로 4, Y로 3. 4칸 떨어져 있다고요? 네. 네. A하고 B점 좌표의 값은 X가 4칸, Y도 4칸 떨어져 있으니까 4루t인가 봅니다. 그럼 4칸 떨어져 있는 AB 두 점인데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직사의 방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헐, 땡큐. 적어가지고 10은 없는 어떻게 해야지?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란 플러스 6의 값은 이때 y는 x랑 만나 생긴 교점에서 문제를 출발하세요. 이 점 좌표가 3,3인가요? y는 x하고 직선의 교점? 3,3이니까 b점 좌표가 누구란 얘기야? b점 좌표가 누구란 얘기냐고요? 네, 5,5죠? a점 좌표의 값은 1,1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함수 f한테 1대2 방법을 구하라며. 근데 f란 녀석의 값도 1,1을 지나고 gx의 값도 1,1 지나고 다 5,5도 지나기 때문에 함수 f한테 1대2 방건 1, 역함수한테 5대2 방건은 똑같이 5가 되겠죠? 1,1과 5,5를 지나니까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빨리빨리 질문할까요? 740번대라고? 현호는요? 718번. 강훈이는요? 718번으로 갔습니다. 강훈아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성적은 공부한 만큼 나올 텐데. 자, 718번으로 갔습니다. 자, 주어진 부동식이 있습니다. 주어진 부동식은 로그 부동식인데 미세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에는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을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양변에 미세값이 2인 로그를 달아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수의 값이 미세값이 2니까요. 그래서 미세값 2인 로그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럼 미세값 2가 된 로그를 달아주게 되면은 여기는 지수의 값 앞으로 나가나요? 앞으로 나가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로그 2의 4의 값은 2. 이제 2항에서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는 치환하지 않고 그냥 암산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그 2x 마이너스 2하고 로그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나요? 그럼 사이값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로그 2의 x의 값은 2까지 사이값입니다. 이제 x의 범위 구하려고 합니다. x의 범위의 값은 2분의 1부터 두 개 곱하라고 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지수부등식 풀 때는 조심할 점이 최초의 식에서 진수 조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답으로 걸러내야 되거든. 진수 조건에 따르면 x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통해서 혹시 답이 다르게 나오면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40번 때 전까지 형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고난도는 원래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은 4번, 5번 반복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완벽해지는 거야. 괜찮다고요? 몇 번이라고요? 748번? 744번으로 갔습니다. 744번 문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대각선인 서로 직각인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5라고 한다면 AD라고 하는 선의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컸을 때 OA 플러스 E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한다. 그럼 나는 기울기 뭐라고 언급하는 것 같고 넓이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점의 좌표는 구해볼 생각입니다. 처음에 A점 좌표의 값이 누구죠? C점 좌표의 값은요? B점 구할 수 있나? B점? D점 좌표는 누군데요? 그럼 AC라는 길이는 몇이야? 그 다음 BC의 길이는요? BD의 길이는 1인가요? B인가요? 근데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사각형의 넓이의 값 5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D의 기울기 구하라고요? A하고 D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AD의 기울기가 누구야? 지금 기울기 중학교 1학년이 하는 기울기 묻고 1-b분의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컸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1-b의 부호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1-b의 부호가 누구야? 1-b는 음수인가요? 그럼 1-b를 곱하면 부동항에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A보다 B가 크다고요? 그러면은 이 조건식을 통해서 A, B의 값을 구하기에는 방정식 두 개가 아니니까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요게 지금 가장 강력한 힌트구만. 1보다 큰 두 자연수라고? 1보다 큰 자연수인데 A, B 곱해 10이라면서요. 그럼 누구누구라고요? 2호밖에 없다고요? 2호밖에 없으니까 대입해서 문제 푸세요. 그러면 20이 답인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46번으로 왔습니다. 46번은 로그 방정식이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다음에는 로그 방정식이 있고요. 다음 로그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세요.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로그 방정식은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하려고요. 진수 조건에 따르면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2-x 값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따르면 x의 값은 0부터 2까지. 그런데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a의 값이 1보다 큰지, a가 1보다 큰지 알고 있구나. 자연수로 얘기했구나. 그리고 1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a의 값 1보다 큰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은 로그를 바로 없애도 이해할 것 같아서 로그 그냥 안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어차피 A값 1보다 큰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인 것 같은데? 절대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가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근을 가지려면 근데 x의 범위 0부터 2까지 보면 실근이 있다고? 그러면 a-를 괜히 이항했나? 그냥 2차 함수 직선으로 확인할 걸 그랬나?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fx라고 하겠습니다. fx의 그림을 0부터 2까지만 그릴 생각입니다. 0부터 2까지만 그리면 그림 우리 그릴 줄 압니다. 포물선이야 뭐 쉬운 거죠. 0부터 2까지 그림 어떻게 생겼는데 1 대 2하면 누구냐? 근데 왜 1 마이너스 2? 뭐가 문제죠? 2 마이너스 1이었어. 내가 오른쪽으로 다시 이야기했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값이 a-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마이너스 자, 0부터 2까지 범위 있는 그림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1 대 2 관계 누구냐고요? 1 대 2 관계 마이너스 1이라고요? 난 0과 2 사이에서만 교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상수함수의 값이 이거 어차피 누군데? a는 자연수라며. 1이 아닌 자연수. 그러면 누가 될 수 있는 건데? a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점이 있어요? a가 다른 값이면 교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a의 값은 2가 답입니다. 아니지. 2가 답인데 한 개인가? 개수 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저 700 750번으로 왔습니다. 750번은 1부터 100까지 범위에서 로그 x에서 가우스를 뺐다고? 로그 값에서 가우스를 뺀 건 로그 x의 소수 부분인가? 그 함수 fx라는 녀석의 특징 자체가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위에서 소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라고? 그러면 fx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직선하고 문제에서 해석을 하라고 해가거든. 그거는 지금. 그럼 내가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는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간격이 1부터 100까지면 너무 넓은 간격이어서 약간 사실적이지 않고 이해만 할 수 있는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한 요 정도로 잡겠습니다. 사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건 1부터 100까지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x의 값이 1부터 10 사이에 있으면 로그의 값은 0부터 1까지인가? 그럼 로그 x의 가우스 값이 누구예요? 0부터 1 사이 있잖아, 로그 x는. 가우스가 누구냐고요? 두 번째, x의 값이 10부터 100 사이에서는 가우스 값이 누군데요? 네, 로그 값은 1부터 2까지니까 가우스 값 1인가요? 그럼 결국 그림을 그리는 거는 첫 번째 1부터 10까지 범위에서는 가우스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로그 x만 그리면 돼요? 1부터 10까지는 로그 x만 그리겠습니다. 로그 x의 값은 1 대 2밤 0, 10 대 2밤 1인가요? 반면에 10부터 100까지는 로그 x라는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리라고요? 원래는 여기 붙었어야 될 로그 함수를 100,1을 지나는 원래 로그 함수를 밑으로 한 칸 내렸다고요? 그럼 10,0이 될 거고 100,1이 되는 건가?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fx의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1부터 100까지만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죠?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0,1이라는 점을 꼭 지나고 있나요? 0,1을 꼭 지나는 직선과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교점이 두 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점이 두 점이려면은 이러면 교점이 한 점. 얘네들은 다 한 점. 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하나. 이때가 처음으로 두 개인가요?
그 다음 여기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때가 한 개인가? 그러면 두 개가 되는 순간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가 두 개인 건가?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근데 점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10,1이잖아, 밑에 있는 점은. 10,1이었을 때 얘는 지금 기울기 값을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얘기했거든?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n분의 1 값이 누구라고요? 오른쪽 10칸 갔을 때 밑으로 2칸 간 거잖아? 기울기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이때 기울기 값을 구하려고요. 이건 10,1을 지날 때니까 오른쪽 10칸 갔을 때 밑으로 한 칸 내려오는 건가요? 그럼 답을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몇 개 있죠? 네, n값은 5개 있습니다.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형은 여기서부터 안 풀어져 있나요? 그러면 당신 풀어져 있는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756, 759, 756부터라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에는 아직은 풀 수 없을 정도 어렵거나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하다가 선생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 때려칠게요. 자, 일단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fn이라고 한다면 f1 더하기 f2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fn 값을 구하려면 아마 문자로 풀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울 거야. 그런데 n값이 고작 1일 때하고 2일 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가능한 삼각형 개수를 구하라며? 그럼 n값 1일 때하고 2일 때 그냥 숫자로 푸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할 것 같은데? 난 삼각형 OAB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n값 1이었을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n값 1이면 A점 좌표는 누구라고요? 근데 B점 좌표는 A, B라는 점인데 B점은 그냥 자연수만 순수쌍이면 되고 로그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점이기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로그 함수를 그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OAB의 넓이는 15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세는 게 엄청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로그 2의 x를 그려야 된다고?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삼각형세요? 점의 개수를 세면 될 것 같아. 점의 개수를. 잘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거는 y는 로그 2의 x라는 로그 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로그 2x면은 제일 처음에 1,0, 2,1, 그 다음이 4,2, 그 다음이 8,3?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점이 16,4야? 돌아버리겠네. 지금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미세값 2가 된 로그 함수가 있는데 A점 좌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이너스 2,3이라고? 마이너스 2,3이면 여기쯤에 있으려나? 근데 문제는 삼각형 OAB 넓이 보라고요? OAB 넓이? 근데 A, B라는 점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A, B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이 곡선보다 곡선의 라인상에 존재하든지 작으면 곡선의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연수여야 돼. 자연수인 점들은 이런 점들이 다 자연수가 될 수 있나? 곡선의 아래에 있으면서 자연수인 점? 맞아요? 아이씨, 더 못 그리겠는데 어떡하지? 저기가 15 이하 해가 네, 넓이의 값이 15 이하인 것도 만족해야 돼. F1부터가 근데 F1 이렇게 그지 같은데 F2는 더 짜증나지 않을까? 네, 일단 저런 삼각형 생각해도 맞아요. 일단 F1 값을 구합시다. 세점 좌표를 이용해서 원점 좌표, A점 좌표, B점 좌표의 값이 이렇다고요? 근데 세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안쪽하고 바깥쪽의 차이값 그게 3a 플러스 2b인가요? 이게 15 이하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한 녀석의 값은 3a 플러스 2b의 값이 30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 점들 되는지 확인해보자. 2,1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지. 네. 2,1 대입했습니다. 2,1 3,1 4,1 b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2니까 28보다 작아야 되고 28보다 작은 거는 9 대입할 때까지야? 그러면은 5,1, 6,1, 7,1, 8,1, 9,1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1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b의 값한테 2 대입하겠습니다. b한테 2 대입하게 되면 이게 4니까 26보다 작아야 돼요? 26보다 작아야 되니까 a의 값은 8 이하야? 되는 녀석의 값은 요거부터 시작해서 8,2까지가 되나봐. 이제 y가 3인 라인, b의 값이 3인 라인에서는 b한테 3을 대입했더니 6, 이항했더니 24, 24 이하야 되니까 이것도 8 이하야 되는 거죠. 근데 8 이하의 값은 하나밖에 없나요? 그럼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인가요? 네. 이해되신 거 맞죠? 아, 아니 지금 이거 F라면 지쳐버렸어. 이제 F는 그림 안 그리고도 해도 되지 않을까, F는? 자, 두 번째는 n값 2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n값 2였을 때 지금 F2의 값을 구할 생각이고요. F2만 구하면 끝납니다.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처음에 A점 좌표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2,9입니다. B점 좌표의 값은 누군데요? A,2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넓이의 값이 누구죠? 그럼 9a 플러스 2b의 값이 32라는 얘기구만. 여보세요. B한테 1 대입했습니다. B한테 1 대입하면 2항 해주면은 28.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3까지인가? A가 될 수 있는 건 3까지니까 2,1, 3,1 두 개예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B한테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2항 해주면은 26. 26 이하이려면 A의 값은 2 이하. 2 이하인 건 있어요? 없어요? 2 이하인 건 없어요? 4부터인가요? 뭐 3 대입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되는 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거네.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건 14개하고 2개 더해서 16개가 답이라고요? 이제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물론 이 문제는 해설지 같은 거 경우에는 fn 값을 가지고 해설을 작성할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쌤도 일반적인 해설 작성할 때 n 가지고 풀 것 같은데 n 가지고 풀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아니야? 아, 다음 거 2개? 자, 그림과 같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로그 함수를 밑으로 평이동, n만큼 평이동한 다음에 접올린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접올렸다고? 그랬을 때 y는 1과 만나는 교점이 an과 bn. 그 다음 y는 2하고 만나는 교점이 cn과 dn인데 제일 처음에 n값한테 1을 대입했을 때 길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y의 값이 절대값 로그 2에 x-1이라고 하는 건가? n값 1이었을 때? 그럼 이 녀석과 누가 만나는 교점? y는 1이 만나는 교점인가? 그 교점이 a1, b1이라고요? 그 y는 1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 로그 2x가 누구라고요? 이 또는 0이라고요? 그럴 수는 x가 누군데요? 4하고
그때 두 점 사이의 선분의 길이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선분의 길이의 값은 3이 맞나요? 네. 첫 번째 건 3입니다. 두 번째 건 길이의 비율을 구하라는데 n이 1일 때가 아니라 그냥 n이었을 때 비율을 구하라고?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지 뭐. 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y는 로그 2의 x 빼기 n이라는 녀석과 y는 1과의 교점인 a n, b n도 구할 거고요. y는 2하고의 교점인 cn과 dn 값도 구할 건가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얘네들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가능한 녀석의 값이 누구누구인데요? 로그 x가. n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1 있나요? 그러면은 x의 값은 2n 플러스 1승과 2n 마이너스 1승 있어요? 그러면은 a n, b n 길이가 몇이에요? x의 값은 2n 플러스 1승과 2n 마이너스 1승 두 개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x의 값 1과 4였으니까 간격이 3이었다면서요. 방금 했잖아요. 2n 플러스 1승과 2n 마이너스 1승이면 길이가 누구냐고요? 큰 것 빼기 작은 것만 하면 되잖아. 2의 n 플러스 1승과 2의 n 마이너스 1승의 차이값만 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해되는 거 맞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 좀 해주실래요? 잠깐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이해 못한 순간부터 짜증나서 녹화를 안 하겠, 잠깐 멈추는 동안 녹화를 안 해버렸네. 이해는 왜? 했어요. 안 왔어요? 네, 창빈이 안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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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물어보겠죠. 네가 왜 창빈을 왜 챙기죠? 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본인이요. 창빈아, 너 안 오니까 챙기잖아, 지금. 그래서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는 감수 함수입니다. 감수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랑 원도 있습니다. 둘이 만나 생기는 두 교점이 x좌표가 a, b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a, b의 값은 곱해서 음수입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 하나가 y축 왼쪽, 하나는 y축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네? 함수 값도 곱해서 음수입니다. 그럼 하나는 y좌표 양수, 하나는 y좌표 음수라는 얘기네. 근데 원밖에 그릴 수가 없어. 로그 함수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로그 함수는 k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언니가 일일이 따져야 될 것 맞아요. 뭐가 다르게요? 아마 엄청 괴로운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괴로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일이 다 따져야 돼가지고. 느낌은 되게 안 좋은데, 자, 원은 반지름 길이가 8이라고요? 네. 검은색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원의 반지름 길이 값은 8인데 로그 함수는 감소하는 녀석은 확실한 것 같고 y는 2 로그 2의 2분의 1의 x의 값을 횡의도한 거죠.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y축 방향 이만큼 움직인 거야? 네. 근데 k의 값이 39 이하의 자연수라고만 알고 있거든? 근데 원래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y축에서. 이렇게 된 로그 함수면은 교점에 만나서 생기는 교점 x좌표 둘 다 양수면 안 되잖아.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왼쪽으로 가려면 이 값은 음수겠네? 그럼 k 값은 또 7보다 커야 되는구만. 맞아요? 네. 그런데 왼쪽으로 간다면 위로 올라가라고? 네. 왼쪽으로 간다면 위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몇 개 그린 다음에 지울게.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이렇게 그리면은 x좌표 두 개가 부호가 반대인 거 맞아? 네. y좌표도 부호가 반대인 거 맞아? 이것도 되나? 네. 이것도 x좌표 부호 다르고 y좌표 부호 달라.
근데 이 순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순간이? 이러면은 x좌표가 하나가 0이 돼버리는 거지. 그거 안 다르지? 0이 된 네, 이건 안 돼. 되는 건 이런 건 괜찮다고? 이게 포인트구만 이게. 맞아요? 아, 그러네. 그런데 그래프가 이 점을 먼저 다다를지 이 점을 먼저 다다를지는 그건 모르겠다. 휘어진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느낌상으로는 꽤 많이 휘어져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눕혀져 있지 않고 꽤 많이 휘어져 있는 것 같아. 가파를 것 같아. 왜냐면 실수배 로고 함수의 실수배 2배를 하는 바람에. 납득되신 거 맞나요? 로고 함수에다 2배 하게 되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위아래로 당겨야 되니까요.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선생님 느낌에는 이 점 마이너스 8,0 가기 전에 0, 마이너스 8을 먼저 지나갈 것 같아 그래프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 순간의 K값이 누군지 구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이 순간의 K값도 구해볼까? 이때 K값도 구해볼게요. 근데 선생님 느낌에는 이럴 것 같긴 해. 이렇게 가가지고 이 녀석은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X좌표가 0이고 한 녀석은 X좌표가 음수고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발생할 일일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K값은 검산도 해볼게요.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먼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면서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X좌표가 빵이니까요. 0,8을 지나는 순간에 K가 누군데요? 0,8을 지난 순간에서 K 0,8을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했습니다. 이게 8 나와야 되니까 6이어야 돼? 그럼 이 값은 8분의 1. 마이너스 7 플러스 K의 값이 8분의 1인 순간이 되는 건가? 근데 K의 값은 7 플러스 8분의 1이 통분 안 할게요. 이때 이 순간이 7 플러스 8분의 1이거든? 서연아,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셔야죠. 왜 자꾸. 그러면 첫 번째, 이 다음에 이것보다 더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 있는 K의 값은 8이죠. 이런 것들이 될 건데, 지금 이 순간 구하려, 이 순간. 0,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순간. 0, 마이너스 8을 로그 함수한테 대입하겠습니다. 0, 마이너스 8을 0, 마이너스 8D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10이어야 돼?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5잖아. 그래 3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K값이 32가 나오는 K값이 39가 되면은 교점 중에 한 점 좌표가 X좌표 0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때 순간에 K값은 39지만 K값은 39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가? 그래야지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가? 이거 맞아요? 혹시나 싶어서 이 0, 8, 마이너스 8,0 검산도 하자 그랬지 아까? 요 점을 먼저 지날까봐 0,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8,0을 먼저 지날까봐 마이너스 8,0에 해당하는 K값이 39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럼 마이너스 8,0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8,0을 대입했더니 0 나와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15 플러스 K가 누군데? 2? 그때 K값이 누구냐? 어? 아, 예상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 그림이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 검산해보기를 잘했다. 상황은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야, 예상도 못했는데. 그림은 이렇게 나오나 봐요. 지금 제일 처음에 K값이 8일 때부터 되는 거였지? 아, 이것도 혹시 확인해봐야 돼? 8,000명 지나면 또 확인해봐야 돼? 나 지금 이 점 4점은 대입했죠? 이 점 3점.
이 점은 세 점은 확인했고 이때가 K값이 17이었어. 아까 0,8 지날 때 K값이 누구였더라? 7 플러스 8분의 1이었지. 네. 이 점을 지날 때가 K값은 7 플러스 8분의 1. 이 점을 지날 때 K의 값이 39였죠.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자. 8,0야. 8,0을 대입하면 2 로그 2분의 1에 1 플러스 K인가? 네. 그게 8,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 그러면 1 플러스 K 값은 2?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1인가? 이때 K 값은 마이너스인데 K는 자연수니까 불가능하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검사할 게 되게 많네. 지나는 녀석의 값이 0,8을 지나는 순간 0,8을 지나는 순간 fx가 지금 누구라고? 2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플러스 k 네. 이 로그 함수죠. 근데 k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7 플러스 8분의 1이라면 f한테 8을 대입해 볼게요. 8을 대입하게 되면은 2 로그 2분의 1에 8 플러스 8분의 1? 얘가 지금 뭐지? 그냥 8이기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 3인가? 이거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값이네? 그럼 이거는 음수값 맞아?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나 봐. 이런 식으로 지나는 모양이야. 8D 반값이 음수값인가 봐. K의 값이 7 플러스 8분의 1인 순간엔 이렇게 지난대요. 근데 이건 두 교점의 X좌표 중에 한 점이 빵이니까 문제에 가나 조금 만족 못하죠? 그래서 이것보다 살짝 더 왼쪽에 있을 땐 괜찮은가 봐요. 살짝 더 왼쪽에 있을 땐 괜찮습니다. 이땐 교점이 문제가 요구하는 교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나갈 때 이 점을 먼저 지난다고? 아마 이런 모양이야. 이 점을 먼저 지나고요. 이 점은 한참 뒤에 지납니다. 39가 돼야지 지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K값은 38까지가 아니고 K값은 7 플러스 8분의 1보다 큰 순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라고요? 17이면 교점의 X좌표가 되게 잘. 네, 교점의 Y좌표가 빵이니까 안됩니다. 이 순간인 것 같고요. 그때 K값들이 뭘 구하라고요? 최대값과 최소값 8하고 16이니까 24가 답인가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4개의 원의 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K값들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고 지금 X축 같은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X축과 동일한 X축 양의 방향의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하는 선을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요만큼을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양의 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을 음의 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양의 각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각이 0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각이 커져서 뭐 10도, 20도, 30도 점점 커지다가 뭐 90도, 180도 점점 각이 커져서 270도, 360도까지 돌고 나면은 더 돌아왔을 때는 370도, 380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각은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더 많은 각도가 숫자가 더해지겠네. 한 바퀴 돌면 360이고 두 바퀴 돌면 몇 도죠? 720. 세 바퀴 돌면
1080. 1080. 4바퀴 돌면 1440. 5바퀴 돌면 1800. 1080.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각들은, 지금까지 알던 각들은 0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각을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라고 인지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각의 제한이 없습니다. 음외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음외각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각을 표현할 때 0도부터 360도의 사이의 각이 아니라 모든 각을 다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각은 동경이라고 칭하는 것은 각도 그려졌을 때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동경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세타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타일 수도 있고, 세타 더하기 360일 수도 있고, 세타 더하기 720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되시나요? 이만큼의 동경의 값은, 동경의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의 표현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360도의 배수 플러스 몇 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생각입니다. 단세타의 값은 0도부터 360도에 있는 사이의 각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좌표 평면상의 각도를 얘기해 보자면,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270도겠네요. 0도하고 360도는 같은 동경이네요. 또 이 녀석의 값은 90도만큼 추가하면 450, 또 90을 추가했더니 540, 또 90을 추가하게 되면 630. 또다시 720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각도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각도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각도로 표현한 녀석은 몇 도 몇 도 표현하는 거 있잖아. 몇 도 몇 도 표현한 녀석의 값을 60분법이라고 칭하는데, 그 각도로 표현한 녀석의 값을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그 호도라고 얘기합니다.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파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파이가 우리가 말하는 호도법입니다. 파이랑 똑같은 단위는, 파이는 단위를 바꿨을 때 180도입니다. 파이는 180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180도를 파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90도가 누구라고요? 0도는 0 라디안이고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고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270도는 2분의 3 파이 라디안입니다. 서연아, 수업 시간에 자꾸 눈을 감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이의 값은 180도인데, 앞으로 우린 180도를 파이라고 할 건데, 그렇다면은 2배 해준 녀석의 값은 360도인 거고, 2로 나눠주면 90도라고요? 3으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40. 6으로 나눴을 때가 모든 건 파이 180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각이 이런 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표현하는 각은 30도짜리 각을 표현한 게 이 파란색 선입니다. X축과 30도만큼 떨어져 있는 각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X축과 60도만큼 떨어진 각을 표현하고, X축과 60도만큼 떨어진 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X축과 45도만큼 떨어진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X축과 45도만큼
x축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는 x축과 이루는 각의 키가 30도라고 한다면 이 각은 동경이 30도를 표현하는 각이겠죠? 이것도 x축과 30도만큼 떨어져 있다면 180도가 30도만큼 떨어져 있다면 150도인가요? 여긴 180에 30도만큼 떨어져 있으면 210도인 거죠? 이거는 360도하고 30도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30도에 해당하겠죠? 선생님이 전부 다 0도부터 30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호도법을 바꾸면 누구라고요? 이건 6분의 파이 몇 배 한 거야? 얘는 6분의 파이에? 이건 6분의 파이에. 자, 분모가 6인 녀석이 x축과 다 30도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분모가 6인 녀석은 분자의 종류가 1, 5, 7, 11의 값이 x축과 30도에 떨어진 각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분모의 값 6이 되는 녀석의 종류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x축과 30도만큼 떨어지는 각들이라고요? 그 각도는 30도, 150도, 210도, 330도입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이 4가 되는 걸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x축과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몇 도란 얘기예요? 여긴 몇 도란 얘기죠? 여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수면 상태인가 봐요. 자, 45도의 값은 우리가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 몇 배 한 게 135도죠? 그래서 4분의 3파이입니다. 225도는 45도에 몇 배 한 거야? 5. 이건 몇 배 한 거죠? 그래서 45도, 135도, 1사분면 4분의 파이 45도, 4분의 3파이 135도, 225도, 315도의 값이 있습니다. 분모가 4가 되는 것들은 각각의 4분면의 분자의 값은 1, 3, 5, 7 홀수의 값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60도의 각을 이루는 게 있고요. 얘는 몇 도짜리죠? 얘는 몇 도야? 이건 누구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첫 번째 60도의 값은 3분의 파입니다. 120도의 값은 240도의 값은 300도의 값은 그러니까 x축과 60도를 이루는 1사분의 각은 3분의 파이 120도 3분의 2파이 240도 3분의 4파이 300도 3분의 5파이라고요? 분모가 3인 건 종류가 분자의 값이 1, 2, 4, 5밖에 없습니다. 이 각들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각들과 지금 친해질 예정입니다. 분모가 6이었을 때는 1, 5, 7, 11 분모가 4였을 때는 1, 3, 5, 7 분모의 값 3이었을 때는 1, 2, 4, 5가 있습니다.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은 R, 중심각은 세타, 호의 길이의 값은 L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누구죠?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예요? 360도는 2파인가요? 반지름값 R입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했죠? 파이 2파이. 지금 반지름이랑 가운데 각의 크기를 곱한 게 둘레 길이 아니야? 여기는 마찬가지 부채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를 알고 싶다면 반지름하고 각의 크기만 곱하면 그게 호의 길이입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 구하고 있습니다. 넓이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L값 대신에 R세타를 대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모든 거 다 설명합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동경과 동경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X축 대칭인 동경 아니고야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구나.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번째,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 세 번째, X축 대칭일 때. 네 번째, Y축 대칭일 때. 다섯 번째, Y는 X 대칭이었을 때. 여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일 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X축, Y축이 있습니다. 어떤 동경이 일치한다는 설명이 나오면 이렇게 생긴 동경과 이렇게 생긴 동경이 일치한다면 동경과 동경이 일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첫 번째 동경 같은 경우 요만큼의 각은 선생님이 세타로 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경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파란색 동경 아까 처음 했던 알파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라고요. n값은 정수입니다. 이쪽으로 돌았을 때는 n한테 자연수를 곱할 건데 이쪽으로 돌면은 n값한테 음의 정수를 대입할 겁니다. 베타라고 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360도의 배수 플러스 세타인가요? 근데 그 배수의 값은 다른 알파벳을 사용하겠습니다. L이라고 바꿀게요. L로. 그러면 세타의 값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빼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알파에서 베타를 뺀 녀석의 값은 세타의 값은 지워지고 360도 곱하기 L 빼기 M인가요? 근데 정수 빼기 정수의 값은 또 다른 정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동경의 값을 뺀 값이 360도의 배수로 곱을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나올 때마다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한 개의 동경은 다음과 같은데 다른 동경이 일직선상에서 방향이 반대일 때 하고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존재하면서 방향이 반대로 간다면 빨간색 동경이 베타라는 동경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각을 재는 거거든. 동경은 이렇게 잰 각이 누구죠? 180도 플러스 세타인가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이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도 플러스 세타인가요? 그럼 지금은 세타의 값을 소거하기 위해서 또 빼겠네? 여보세요? 자려고 준비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왜 턱까지 받치고 있으면 잠이 스르 오지 않나요? 자, 동경을 빼겠습니다. 두 동경의 차이값은 누구라고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인가요? 동경이 일직선상 턱을 받치지 마, 서연아. 자,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면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입니다. 자, 지금은 동경의 값이 서로 X축 대칭일 때 하려고 합니다. 동경의 X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이런 동경이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두 동경의 X축 대칭인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요만큼의 각이 누구죠?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지금 주어진 녀석은 360도의 배수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죠? 두 개 더한 게 360도의 배수입니다. X축 대칭이면 더한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Y축 대칭인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Y축 대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동경 베타의 값을 표현하고 싶거든? 여기서부터 각을 잴 거죠? 이 각이 누구죠? 180마리. 네, 이건 180 마이너스 세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번에 두 개 더한 녀석은 누구죠?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 이제 y는 x 대칭인 거 하려고 합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고요. y는 x라는 선에 대칭한 동경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했습니다. 그럼 지금 베타의 값이 뭐가 될까요? 여기가 누군데요? 아, 여긴 90-세타인가요? 여기가 세타일 거니까요? 그럼 베타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90-세타야? 그럼 두 동경의 값을 더했더니 뭐가 나오죠? 360도의 배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대 대칭일 때 하고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이 있고요. 그 선에 대해서 지금 대칭하려고 하거든? 대칭한 녀석의 값은 대충 이렇게 생겼으려나?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y는 마이너스 x인데 대칭할 건데 여기 각이 세타인 것처럼 여기 요만큼의 각이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누구라고요? 네, 여기 270도 마이너스 세타네요. 그럼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이번에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여긴 이 6가지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6가지는 그림 그려서 생각한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시도하시면은 착각이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한 걸 통해서 문제를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게 있나, 선생님이? 대부분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삼각함수를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가는군요. 자, 이제부터 삼각함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연이 지금까지 해되신 거 맞나요? 더 어려워지나요? 아니요, 안 어려워. 다 똑같아. 자, 일단은 뭐야, 너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거 왜 이래? 이게 삼각형이구나. 자,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A, B, C라고 칭하겠습니다. 마주보는 변 대변이 스몰 a, b, c인 거죠? 지금 설명한 건 삼각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각비에 따르면 사인 a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인가요? 코사인 a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탄젠트 a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삼각비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의 값이 탄젠트인 거 아시나요? 코사인분의 사인의 값은 어차피 c의 값은 약분되고 b분의 a니까 탄젠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은 1인 것도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c제곱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건 알아요? 그 값의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1의 값은 c분의 a의 제곱이고요. b분의 a의 제곱인가요? c분의 b의 제곱인가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c분의 a의 값은 사인이죠? 뒤에 있는 c분의 b의 값은 코사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괄호치고 전체 제곱한 게 싫어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은 여기다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괄호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거 맞죠? 자, 주어진 식을 양변을 코사인적으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코사인적으로 나누게 하면 뭐가 돼요? 되신 거 맞나요? 이것도 중3 때 배우셨고요. 양변을 사인적으로 나누게 하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사인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탄젠트. 이것도 중3 때 배우셨습니다. 자, 중3 때 배우신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3 때 사인 b의 값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인 b의 값은 사인 90-a죠. 사인 b의 값은 누구분의 누구야? c분의 b인가요? 여기가 왼쪽 밑에 있는 각으로 삼각형을 돌린 다음에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값이 c분의 b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찬가지 사인,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코사인 b의 값은 코사인 90-a인데 코사인 b의 값은 요게 코사인인가요? 그 값은 사인 a랑 똑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탄젠트 b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탄젠트 b의 값은 탄젠트 90-a여서 탄젠트 밑변의 높이가 이건가요? 그 값이 탄젠트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건 당신들이 뭘 배웠냐면 90-a를 바꾸는 걸 배우셨고요. 이거 사인 값도 코사인 값도 탄젠트 값도 90-a가 들어있으면 사인의 값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의 값은 사인으로, 탄젠트의 값은 탄젠트분의 1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3 때 배우신 것 중에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것도 배우셨습니다. 사인 180-a 값은 사인 a인 것도 삼각형 넓이 파트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한 것 뿐이고요. 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삼각 B의 정의입니다. 삼각 B의 정의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의 값이 삼각 B의 정의인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삼각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삼각 B하고 삼각 함수는 약간 다릅니다. 삼각 함수는 어떤 점의 좌표 x, y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한 동경이 있습니다. 각은 동경의 x축과 이루는 요만큼의 각이 세타입니다. 그때 삼각 함수의 정의는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의 값을 구했을 때 그 거리의 값을 r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은 정의할 때 반지름분의 빗변 길이분의 y좌표를 통해서 사인은 정의합니다. 코사인을 정의할 때는 r분의 x좌표를 정의할 겁니다. 탄젠트의 값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를 정의할 겁니다. 근데 1, 4, 5면은 점이면은 이건 플러스 반지름은 이건 선분의 길이니까 이건 6은 플러스겠네요? 1, 4, 5면이라면 셋 다 모두 플러스인 것 같은데? 하지만 2, 4, 5면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x, y라는 거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그리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항상 양수인 것 같은데요? 길이니까요? 그러면 2, 4, 5면에서 사인의 부호가 r분의 y의 부호가 r분의 x의 부호는 x분의 y의 부호는 3, 4, 5면이라고 한다면 x, y 둘 다 음수잖아요. r은 양수고요. 3, 4, 5면이라면 r분의 y의 부호는 r분의 x, x분의 y는 4, 4, 5면 있을 때 x의 값은 플러스 y는 마이너스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나? 그래서 삼각함수의 값은 몇 사분면의 이 동경의 값이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1, 4, 5면이면 3개가 플러스 2, 4, 5면 1개가 플러스 3, 4, 5면 1개가 플러스 4, 4, 5면도 1개가 플러스네요. 이거는 싹 다 플러스 이건 사인만 플러스 이건 탄젠트만 플러스 이건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1, 4, 5면에선 전부 다 플러스 2, 4, 5면은 사인만 플러스 3, 4, 5면 탄젠트만 플러스 4, 4, 5면 코사인만 플러스여서 이 순서대로 얼싸안코라고 얘기합니다. 얼싸안코 플러스인 값들을 얘기했습니다. 설마 불쌍. 아, 넌 얼싸탄코라고 배웠어? 그대로 가요. 삼각함수는 정의가 삼각 B의 정의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이제? 네. 요거도 못 할게요.
자, 이제 유형 1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1번의 첫 번째 문제 봤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인가요? 12 곱하기 15가 180 맞아요? 두 번째는 120도가 3분의 2파이 맞아? 225도는 4분의 5파이도 맞아요? 300도면은 6분의 11파이가 아닌 것 같은데? 300도가 누군데요? 300도가 누구냐고요? 300도는 60도의 5배 한 건가요? 330도가 6분의 11파인 거죠? 360도는 2파이가 맞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밑에 문제까지 풀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이 833번이 마이너스 120도라고 하는 동경이 나타있는 일반각에 대해서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0도부터 306도 사이는 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마이너스 120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이 녀석을 360도의 또 다른 정수의 값으로 바꾼 다음에 360도를 얘한테 주면은 240도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240도라고 한다면은 360도는 어차피 2파인 거고 3번에 4. 얘가 3분의 4파인가 60도의 4배? 그래서 문제는 이 세타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찾으시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838번으로 갔습니다. 838번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다른 걸 찾으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360도, 720도, 두 바퀴, 세 바퀴 1080도, 네 바퀴는 1440도, 다섯 바퀴가 1800도인가요? 이런 각들을 알고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720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20을 빼면 누구죠? 190. 몇 사분면이죠? 사이. 마이너스 520이면 720을 더해줘야 되겠다. 720 더했더니 200도면 몇 사분면이야? 3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면은 6분의 파이가 30?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0이면 360을 더하려고. 3분의 4파이면은 240? 240도면 몇 사분면이에요? 5분의 14파이? 이거 4. 180을 5로 나누기 하면은 85원. 36도? 36도, 이거 파이보다 큰 거구나. 2파이보다. 그냥 2파이보다 크니까 2파이를 뺄까? 네. 2파이를 뺐더니 몇인데? 그럼 36도에 4배 하면 돼? 36도에 4배가 누군데? 80. 아니. 144도는 2사오면인가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유형의 첫 번째 문제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은 반드시 일반각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거든?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라고 나와 있는 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이런 설명이 없다면 무조건 각은 일반각으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부터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 네, 210도 사이에 했을 때 180도, 270 사이가 3, 4분면이니까 일반각으로 반드시 쓰신 다음에 2로 나누기 할 생각입니다. 2로 나누기 했더니 180도의 배수 플러스 90부터 180도의 배수 플러스 135도 n값은 정수이기 때문에 n값은 정수를 바꿔가면서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n값이 빵이었을 때 몇 사분면이야? n값이 빵이었을 때가 2사분면 90도부터 135도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n값 1이었을 때는 270도부터 315도 n값이 2가 되면은 360 플러스 90부터 360 플러스 135 다시 n값이 3이 되면은 0인가? 이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분의 세타의 값 몇 사분면의 각인가요?
제 2, 4, 5, 제2사음면과 제 4, 4사음면의 각인 것 같습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세 문제밖에 없으니까 안 할게요. 자, 4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4번 유형의 첫 번째 문제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범위에 대해서 세타의 동경과 4세타의 동경이 일치합니다.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경이 일치할 때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오늘은 기억나잖아. 빼서 306도의 배수였나요? 그럼 가급점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려고요. 뺀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로 놓고 풀고 싶습니다. 앞에 건 3세타, 뒤에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데 그냥 360으로 풀게요. 그럼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120도의 배수인가요? 근데 120도의 배수인데 얘는 90부터 120이잖아. 180까지. 그런데 120도의 배수 중에 90에서 180 사이 있는 각은 n값이 1이었을 때 120밖에 없어요? 120을 호도보로 바꾸려고요. 60도의 2배니까 3분의 2파입니다. 세연아, 네? 이 중에 걱정되는 사람은 너밖에 없거든? 아, 지금 잘 이해되고 있어요? 내가 아까 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오늘처럼 숙제를 안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세타라는 동경과 6세타라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면은 아까 현에 어떻게 한다고요? 뺀 녀석의 값이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이라고요? 자, 두 개 빼겠습니다.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면 쌤이 지금 원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싹 다 그림 그려가지고 조건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지? 근데 아까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문제 풀 때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그린 다음에 판단해서 풀 겁니다. 자, 뺀 녀석의 값은 360도의 배수 플러스 180입니다. 조금 애매하네. 5세타의 값이 그렇다고 5로 나누기 하려고요. 5로 나누기 했더니 70이 맞아? 네네. 5로 나누기 했더니 36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타의 값이 1사분면이라고 합니다. 1사분면이 되려면 n값이 빵일 때만 1사분면이 아닌가? 그래서 세타의 값은 36도입니다. 36도의 값은 36도? 5분의 파인가? 네. 185로 나누는 게 36도네요. 5분의 파이 대입하려고요. 5분의 파이는 5분의 3파이. 더했더니 15분의 5파이, 3분의 파인가요?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사인 60을 구하세요. 사인 60이 누구죠? 2분의 이거 아닌데? 2분의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유형에서는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더해서 36도의 배수였나? 그럼 두 개 더했더니 360도의 배수입니다. 그럼 세타의 값 6으로 나누기 때문에 60도의 배수인가요? 그럼 세타의 값 몇 도라고요? 60도.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는 건 852번이 마지막인가 봅니다. 시초선은 일치하고요. x축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고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각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두 동경의 값을 뭐 하겠다고요? 더하겠다고요? 더한 녀석의 값이 뭐라고요? 360도의 배수 플러스 270. 그걸 찾으세요. 더해서 270도가 되는 건 이건가? 이게 뭐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림 그려서 금방 판단하면 되는데. 자, 근데 문제 풀 때 그림 그려서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 볼 땐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부채꼴 공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채꼴이 있습니다.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값이 r이고 중심각 크기가 세타라고 하고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의 값은 반지름과 중심각만 곱하면 됩니다.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rl 또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입니다. 둘레라는 걸 계산할 때 가끔 둘레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 둘레는 전체 2r이라는 반지름의 합과 호의 길이를 더한 게 둘레의 길이인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반지름의 값은 4라고 합니다. 중심각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문제 호의 길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물어보냐? 그게 곱했더니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61번 문제가 반지름 오르고 있고 중심각은 세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건 똑같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채꼴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 값이랑 넓이의 값이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 값은 누구라고? 반지름 2개와 호의 길이라고? 이게 둘레인가요? 넓이의 값 똑같다면서. 넓이는 누군데요? 2분의 2분의 1 곱하기 15. r제곱 세타라고요? 그럼 2항 했더니 2분의 25에서 2분의 10을 뺐더니 2분의 15 세타인가? 세타만 구하시라고요? 세타가 누구라고요? 3분의 4.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두 번째 문제로 풀겠습니다. 863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채꼴은 옆에 있는 그림인데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는 10%만큼 줄이세요. 호의 길이의 값은 10%만큼 늘리세요. 그럼 넓이의 값은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채꼴 넓이는 누군데요? R로 풀어야 되겠다. 문제가 지금 반지름 R하고 호의 길이 L로 묻고 있으니까 R, L로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의 값은 10% 줄이라고? 그럼 반지름 값은 뭘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10% 줄인 건가요? 호의 길이의 값은 10% 늘리라며. 10% 늘리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하라는 얘기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얘는 2분의 1 R, L한테 뭘 곱한 거야? 100분의, 이건 100분의 90? 100분의 110? 100분의 100분의 99? 99. 아, 이게 만분의 9,900이니까 약분해서 100분의 99. 100분의 99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1-100분의 1? 그럼 이건 1%가 감소한 건가요?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20절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에 대해서 문제는 4분원, 원의 4분의 1만큼씩만 두 개 그렸습니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지름이 20인데 부채꼴을 그렸을 때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직각이 보이면서 직각? 어디가 직각인데? 정사각형이죠. P점에서부터 교점까지 연결했습니다. Q점에서도 교점까지 연결하겠습니다. Q값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세 군데 길이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 어차피 이거는 부채꼴 이렇게 생긴 부채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이건 어차피 반지름인가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길이랑 이 길이도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 똑같은 반지름인가요? 정삼각형이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네요. 정삼각형이니까 가게 크기는 60도인가요? 한 가게 크기 60도인 거 파악했으면 난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관건이구만. 삼각형 빼면 되죠. 네. 그럼 부채꼴 60도짜리 부채꼴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일단. 선생님이 부채꼴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60도? 이게 부채꼴 하나의 넓이죠. 그걸 삼각형 넓이 빼려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인가? 이게 지금 색칠한 넓이죠. 색칠한 넓이에다가 부채꼴은 두 개 있다고 생각하고 삼각형 하나 빼면 되는 건가? 두 개의 부채꼴 넓이를 더한 다음에 삼각형 하나 빼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계산했습니다. 앞에 건 3분의 400파이야? 뒤에 있는 녀석은 4하고 400 약분했더니 되신 거 맞나요? 다음 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최대 최소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96인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의 값이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A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미의 부채꼴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열심히 듣지 않고 서연이 너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어 지금. 저요? 네, 서연이. 지금 설명한 거 집중하셔야죠. 왜 그 문제를 풀고 계시죠? 자, 어떤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값 R이고요. 중심과 크기의 값은 세타입니다. 근데 이 부채꼴에 대해서 선생님 넓이를 좀 구해볼 생각입니다. 호의 길이의 값은 L입니다. 넓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R, L의 값이 넓이라고요? 네. 근데 둘레의 값이 지금 A라고 얘기했잖아요. 둘레가 A라고 한다면은 2R 더하기 네. L의 값이 A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값 대신에 A-2R. 그럼 이건 R이라는 문제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근데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요?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대칭축의 값은 4분의 2인가요? 그럼 반지름이 누구일 때 넓이가 최대라고요? 반지름 값이 4분의 2였을 때 넓이의 값은 최대입니다. 근데 반지름 값이 4분의 2면 여기도 4분의 2, 여기도 4분의 2, 여기가 누구라고요? 2분의 2?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길이의 비율이 1대 1대 2의 비율을 가지면 넓이는 최대라는 얘기구만. 1대 1대 2의 비율을 가지면 넓이는 항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R의 값은 4분의 2인데 L 값이 지금 누구라고요? 2분의 2라고요? 그러면 L 값을 구할 때는 R 세타로 구하는 거잖아. 그럼 세타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반지름 대 반지름 대 호의 길이의 비율은 1대 1대 2의 비율을 가져야지만 넓이는 최대입니다. 두 번째, 중심과 크기의 값은 2였을 때가 넓이는 최대입니다. 이거는 외워야 될 암기사항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선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쌤이 이 녀석의 값을 잡아 당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휘나요? 휘게 되면은 부채꼴처럼 생겼으려나? 휘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각은 60도였잖아. 원래 각은 60도였지만 이 각은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가요? 근데 지금 여기 파란색 길이는 누구예요? 여전히 R일까요? 네. 빨간색 R을 잡아 당겼으니까요? 그럼 이때 중심과 크기는 아까는 60도였지만 지금은 뭘로 바뀐 거야? 이게 1라디안입니다. R하고 1을 곱했을 때 R이니까요. 1라디안은 그래서 1라디안은 원래 파이 라디안의 값이 180이잖아.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거든. 근데 파이는 3.14. 3으로 나누기 하면 60이지만 3.1로 나누기 하면 60도가 작아지겠죠? 3.14로 나누기 하면 근사값이 약 57도쯤 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의 정체는 57도쯤에 해당하는 각입니다. 그럼 여기는 2라디안은 114도쯤에 해당하는 각인가요? 부채꼴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되도록 하는 이 비율과 각의 크기를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적용해 봅시다. 둘레 값이 96이라고 합니다. 96? 96은 48의 2배냐? 맞아요? 48의 2배이기 때문에 24, 24, 48이면 합의 값이 96 맞아요? 1대 1대 2니까요? 그럼 반지름은 24.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유형의 마지막이 875번인가요?
넓이의 값이 4a 제곱이 된 부채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채꼴에서 지금은 일정한 게 둘레 길이가 아니네. 아까 비율을 하고 중심각 2라고 하는 건 둘레가 일정할 때였잖아. 지금 넓이가 일정한 부채꼴이거든. 넓이가 일정합니다. 그때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냥 풀어야 되겠네. 어떤 부채꼴이 넓이의 값은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상수값입니다. 난 반지름 누군지 모릅니다. 후의 길이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넓이 구하는 공식이 그 값이 근데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둘레의 최소값? 둘레 값이면 2r 플러스 L 아니야? 이거의 최소값을 먼저 주고 가냐?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양변에 몇 배 해야 되는 거야? 4배? 네. 4배 하면 2RL의 값은 16에 20. 루트 씌웠습니다. 그럼 넓이의 값에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8A가 최소값이라고요?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유형 몇 개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6개? 14번 있어요. 15. 좌표 평면상에 P점 좌표의 값이 2, 4, 5에 있는 P점 좌표가 있습니다. 그때 OP라는 동경을 그리시고요. 그 동경에 대해서 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점의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동경의 값은 얘가 지금 현재 동경입니다. 그때 각은 여기가 세타라고 합니다.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이 필요합니다. 삼각 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일단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은 5인가요? 네. 삼각 함수의 정의의 값은 사인의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요?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가 코사인이었나? 탄젠트의 값은 x좌표분의 y좌표인가요? 이거 그냥 대충 대입하세요. 이거 대입했더니 앞에 거는 3, 뒤에 거는 마이너스 3? 답이 0인가요? 하지만 이렇게 푸는 건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나중에. 왜냐면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러하지만 삼각함수 정의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삼각비의 정의와 혼동합니다. 중3 때까지 내 삼각비로 문제 풀다가 갑자기 삼각함수를 풀려니까 문제 푸는 중간에 혼동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기왕에 중3 때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삼각비로 풀이를 항상 일관되게 풀어야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경에 대한 선을 그린 다음에 먼저 할 일은 그 점의 좌표, 문제 얘기하는 점의 좌표에 항상 수선의 발은 X축에 내립니다.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선의 발은 X축에 내릴 겁니다. 수선의 발은 X축에다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간 건 여기가 4칸 간 거고 위로 간 건 3칸 간 거긴 한데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부호는 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삼각비의 값을 볼 겁니다. 삼각비의 정의에 따르면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인가요? 네. 코사인의 정의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항상 빗변은 이쪽 대각선 사선 방향이 빗변이고요. 밑변은 항상 X축상에 있는 선분이 밑변입니다. 그래서 삼각비의 정의로 풀면은 삼각함수하고 삼각비 둘 다 이용해서 풀 때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삼각함수로 풀었을 때 단점은 삼각비랑 헷갈려서 부호가 틀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삼각비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몰라 틀리지 않습니다. 실수해서 틀리는 거죠. 자, 881번이 유형의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84번. 다음 쪽에 84번으로 가겠습니다. 84번은 지금 알파라는 각이랑 베타라는 각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라는 각이 있고요. 알파라는 각은 5a라는 동경의 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합니다. 지금 동경 여기가 알파라고요. 베타라고 하는 동경은 베타는
OD의 동경이라고?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요? 그때 코사인분의 사인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은 반지름 길이가 2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필요한데 이게 육각형이라며. 네. 육각형이면은 A점 좌표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A점 좌표 누굴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2가 되는 정삼각형 아니야? 네. 마이너스 1, 루트 3인가요? 이 점도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사인 알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인 알파 구하고 있습니다. A점에서 수선발 내렸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 빗변의 값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난 사인만 읽으면 됩니다. 빗변의 높이인가요? 마찬가지 D점의 좌표에서도 수선의 발은 Y축에다 내리지 않습니다. 수선의 발은 무조건 X축에다 내릴 겁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죠. 원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갔죠. 빗변의 값 항상 2라면서요. 따라서 이때는 코사인 값이 필요합니다. 코사인 값이 누구예요? 네, 코사인 값은 빗변의 윗변 2분의 1입니다. 답이 루트 3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이 몇 번 유형이죠? 10번 유형? 10번 유형까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럼 집에 숙제로 10번 유형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로고 함수 안 풀어진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꼭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경은 2, 4, 5면 동경입니다. 아까 2, 4, 5면이면 누가 플러스라고 얘기했죠? 2, 4, 5면은 사인만 플러스라고 했었나요? 코사인하고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절대값을 벗겼더니 사인은 그대로 플러스 값이니까 그대로 나갑니다. 코사인 값 마이너스 달아줘야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고 사인은 플러스니까 음수 빼기 양수에서 이것도 음수인 거죠? 나갈 때 마이너스 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남는 녀석의 값 2코사인인가요?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자, 1, 4, 5면은 플러스인 게 몇 개 있다고요? 1, 4, 5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가 플러스라고요? 2, 4, 5면 사인 1개만 플러스, 3, 4, 5면 탄젠트 1개만 플러스, 4, 4, 5면도 코사인 1개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 값의 개수는 홀수에 있습니다. 플러스인 값이 2개가 될 수 없습니다. 2개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습니다. 자, 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해서 양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인만 플러스가 되든지 탄젠트만 플러스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구만. 사인만 플러스인 게 몇 싸우면? 선생님 잘못 얘기했냐? 미쳤구나 내가 지금. 둘 다 지금 곱한 값이 플러스인 거지 지금? 곱한 값이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둘 다 플러스가 되면 몇 싸우면이죠? 둘 다 마이너스 4점. 네, 둘 다 마이너스면 4, 4오면이겠네요. 야, 그때 부호가 몇 싸우면인지 모르잖아 지금 정확히. 그럼 첫 번째 사인의 부호는 1, 4오면이면 플러스잖아. 사인의 값이 플러스면 2 사인이야? 네. 그럼 빵이 될 수 없잖아. 하지만 4, 4오면이면 사인의 부호가 음수야? 네. 그럼 그때는 맞는 건데 빵인 게 맞는 건데?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네,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틀렸다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코사인 값은 1, 4오면에서 코사인 플러스, 4, 4오면도 코사인 플러스인가요? 2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4오면은 탄젠트 플러스, 4, 4오면 탄젠트 부호가 음수? 이건 틀린 건가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번 유형까지 숙제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